발제를 해주셨습니다. 지정 토론을 진행하기 전에 앞서서 제가 내빈 중에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의 김동수 원장님이 또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오셨었어요. 네, 소개를 또 안 드려가지고 김동수 원장님 인사 한번 하시죠. 자, 그럼 지정 토론 우선 백승우 교수님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우리 자장을 보시는 교수님으로부터 소개받은 전북대학교 농경제일통학부의 백승우입니다. 정말 오늘 지정 토론을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세 분의 우리 발제자님들께서 너무 좋은 주제로 또 이렇게 발제를 해주신 거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또 나름대로 토론을 준비하면서 정말 이 분야의 사회과학자가 기후변화 그리고 4차 산업이라고 하는 핵심 키워드로 발제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돼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세 분의 그 발제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히 이렇게 제가 느낀 점들을 말씀드리고,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이기재 부총장님한테 질의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조용빈 단장님한테도 간단한 질문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현석 과장님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첫 번째 주제 발표에 대해서 정말 사회과학자가 이 기후변화가 우리 농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어떤 그 자연과학을 좀 이해하는 그런 계기가 됐는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온실가스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서 기후변화가 이루어지고, 또 그 기후변화가 농업 생산성에 영향을 미쳐서 그것이 결국적으로는 농업 소득을 약화시키고, 그것이 농가스 득의 어떤 감소로 이어지는 것. 그리고 이것이 결국 지역사회에 어떤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그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후변화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마 이런 관점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제가 좀 거기에 덧붙이고 싶은 얘기가 좀 있었는데요. 우리 그 농업경제학회에서 작년에 학회를 했었는데, 기후변화와 스마트팜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학회를 작년 여름학회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가 그런 지정 토론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기후변화가 과연 이게 인간의 영역이냐 신의 영역이냐. 어찌 보면 기후변화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인간이 도전할 수 없는 어떤 신의 영역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기재 우리 교수님께서 발제한 내용을 보니까 어떤 신의 영역에 인간이 도전을 함으로써 나타난 어떤 네거티브한 그런 효과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라도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온실가스를 많이 좀 줄이고, 그래서 어떤 온실가스로 인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어떤 부작용들을 최소화하는 것, 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와 함께 저는 사실은 기후변화가 자연재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것이 농업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데, 제가 이제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2011년도에서 2018년도까지 우리 교수님께서 발제하신 어떤 그런 데이터들을 보니까 농업 부분에 있어서 온실가스 배출이 단위가 아마 2,100만 톤인데 2,120만 톤에서 2018년도에는 2,120만 톤으로, 그러니까 아주 거의 같은 수준의 배출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정말로 이런 세미나를 개최하고 또 연구 개발 투자를 통해서 온실 어떤 배출을 줄인 건지, 아니면 그런 노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냥 거의 똑같은 수준에 있는 건지, 이것이 조금 궁금하거든요. 어쨌거나 제가 토론하고자 하는 요지는 이렇게 노력을 했든 안 했든 간에 농업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크지 않다. 따라서 이것이 농업 경제학을 하는 제 관점에서 봤을 때 지나치게 온실가스를 강조한 나머지
어떤 농업소득이 또 지나치게 감소할 수 있는 좀 그런 우려를 떨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이제 저는 이제 순전 여지 보면 농업 경제학자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게 됩니다. 물론 화학비료라든가 농약 줄여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농업소득이 농가소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큰 영향이 없는데 지나치게 이것을 강조한 나머지 오히려 농업소득이 줄어들고 그것이 지역 경제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 우를 우리가 범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즉히 어떤 경제학자적인 어떤 그런 관점에서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전체 그 대주제가 4차 산업과 어떤 우리 4차 산업혁명과 농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4차 산업혁명에 걸맞는 어떤 농업 방식을 어떻게 채택해 나가는가 여기에 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겠다. 그래서 육종이라든가 사육 방법을 어떻게 4차 산업혁명의 어떤 그 키워드에 맞게 바꿔나갈 것이냐, 그다음에 스마트팜을 어떻게 키워나가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은 우리 조영민 단장님하고 이현서 과장님의 현 내용을 포함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발제하신 조영민 단장님, 저는 전라북도에 있는 거점 대학의 교수로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발제를 하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농진청에서 우리 지역사회에 어떤 인력 고용을 얼마나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국가기관이지만 전라북도에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사회에 많이 기여하고 싶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어차피 토론이니까 앞으로도 정말 어떤 양질의 인력을 어떤 단순 어떤 인력도 좋지만 어떤 양질의 어떤 연구 개발과 관련된 인재들을 농진청에서 특히 4차 산업혁명의 주제에 맞는 그런 인재들을 우리 지역사회에 있는 인재들 할당해서 좀 뽑아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기회가 되면 한번 하고 싶었고요.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조영민 단장님께서 발제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좀 토론을 하자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빅데이터를 생태계를 구축하는 거 무엇보다도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발제한 내용을 보면 대부분 어떤 하드웨어 구축에 너무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 중요합니다만 여와 마찬가지로 어떤 축종이라든가 품목 또 지역별 또 용농 규모가 다 다르거든요. 어떤 영세한 농가도 있고 대규모 농가도 있고 그런 것을 망라해서 이러한 어떤 의사결정 주체들이 농진청에서 구축한 어떤 그런 빅데이터 생태계를 의사결정에 바로바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거기에 걸맞는 어떤 소프트웨어의 어떤 프로그램 개발이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조영민 단장님의 좀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현서 과장님 오랜만에 사적으로 오랜만에 뵀는데요. 저도 이제 저기 과장님의 자료를 사전에 보고 우리 전라북도가 이렇게 특히 우리 4차 산업과 농업과 관련된 어떤 그런 잠재력이 충분한 거에 대해서 사실 많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너무 좀 기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하신 연구 분야라든가 종자산업, 익산에 있는 국가식품 클러스터, 동물의약품, 미생물, 스마트, 그 다음에 한 가지 빠진 것이 있다면 새만금 지역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좀 이 발제에서는 빠졌는데 이렇게 다양한 어떤 분야에서 어떤 성장 잠재력이 있다. 그 성장 동력을 우리 전라북도가 가지고 있다. 그것을 우리 전라북도가 이제 어떻게 그런 구슬들을 어떻게 꿰매어 갈 것이냐. 그것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떻게 갈 것이냐에 대한 어떤 화두를 저는 던졌다고 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 전라북도가 지금까지는 저희들도 우리 농대 교수들도 뭐라고 했냐면요. 전라북도 농도라고 항상 강조를 하면서 농업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는 농도를 넘어서 우리가 세종시를 행정수도라고 얘기하듯이 전라북도는 이제 농도가 아닌 농업수도다 라는 것을 저는 항상 인식을 하고 이게 우리가 새로운 비전을 가져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성장 잠재력을 어떻게 하나씩 좀 꿰어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런 관심을 전라북도가 이제 농업 수도로서의 어떤 역할과 기능
이런 것들을 확장시켜 나가야 되고요. 뭐 자성적 비판이긴 합니다만 우리 전북대학교 농과대학도 이제 어떤 농업 수도에 있는 어떤 그런 그런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는 데 좀 주력을 해야겠다. 옆에 우리 부총장님 계시지만 앞으로 전북대학교가 그렇게 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생각을 이번 그 토론을 통해서 좀 강하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어요. 우리 과장님께는 구슬을 깨우기 위해서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어떤 새로운 어떤 아젠다를 가지고 어떤 새로운 거버넌스를 구축하는데요. 그 기능을 지금까지 삼락 농정에서 해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가져다 준 이제 뭐 조금 있으면 우리 위드 코로나 시대가 올 텐데요. 가져다 준 어떤 강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어떤 비대면 방식의 토론이거든요. 그래서 24시간 상시 운영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새로운 어떤 거버넌스. 우리 앞에 우리 원장도 지금 끝까지 남아서 이렇게 계시는데요. 어떤 농업을 둘러싼 다양한 기관들을 서로 어떻게 엮어내서 그것을 상시 어떤 운영 체계로 가야 할 것이냐. 그것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핵심 키워드와 너무나 잘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좀 토론이 좀 길었습니다만 어떤 그런 관점에서 우리 과장님의 말씀을 조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 백승훈 교수님 뭐 좋은 토론을 던져주셔서 여기 이제 그 우리 이기재 부총장님부터 해서 궁금한 걸 또 여쭤보고 하셨었거든요. 거기에 간단하게나마 또 답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백승훈 교수님, 저보다는 조금 학교를 늦게 다녔지만 제가 존경하는 그런 교수님입니다. 그래서 역시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메모를 하면서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쭉 말씀해 주셨는데요. 맞습니다. 그 수치적으로 쭉 보면 매년 거의 평균 한 2,100만 톤 정도가 농업에서 생산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왜 그러면 그렇게 강조를 더해서 했느냐라고 보게 되면은 이런 추세를 쭉 흘러갔다 보면 아까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은 한 11위 정도의 탄소 배출권 속에 들어가 있지만 앞으로 한 10년 안에 우리나라가 1위로 부상할 것이라고 하는 그 외국 보고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에 빗대어 보았을 때 우리나라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부분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다만 탄소 배출권이라고 하는 그 문제 때문에 탄소세를 부과할 때 농업은 이런 부분이 있으니 감안해서 탄소세를 부과해달라는 의미입니다. 즉 아까 95% 정도가 산업 공정 속에서 만들어진 폐기물 포함한 그 부분에서 95%가 탄소 배출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농업 부분은 극히 한 3% 정도 만들어지는데 나중에 탄소세를 똑같이 균일하게 부과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TV 만들 때 탄소세 1,000원 부과하는 것하고 농업에다가 탄소세 1,000원 부과하는 것은 굉장히 그 차이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농업 부분에 구조가 약한 농업 부분에 탄소세를 부과할 때 가능하면 그 팩트를 좀 고려해달라 하는 차원에서 강조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의미는 없고 그래서 그렇게 우리 전라북도는 농업에 가장 강점을 갖고 있고 또 주변 환경이 굉장히 임야나 이런 것들이 많이 그 보존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산업 구조가 지금 약하다고 자꾸 얘기하지 말고 우리는 아무리 둘러봐도 LULCF 그 수치를 가지고 따지면은 마이너스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가 선제적으로 정부가 잘 타협을 해서 이 기후 탄소 환경 은행을 빨리 설립을 한다면 또 그 환경을 그런 은행을 빨리 만들어 선점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이런 여러 가지 팩트를 그 통계 자료를 제안을 하면서 정부로부터 그 탄소 은행에 좀 많은 그 지원을 또 바라고 또 전라북도는 또 따져보면은 LLCF 그런 데이터들이 굉장히 그 마이너스 부분을 정부에서 많이 보존해달라. 그래서 그 보존해준 그 돈을 가지고서 다른 지역까지 다 포함한 그 탄소 배출권을 좀 사자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라북도에 좀 비축을 해놓으면 결과적으로는 우리 전라북도에 기업을 유치할 때
탄소세에 관련된 것은 좀 프리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냐.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면 전라북도가 좀 기업 유치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주 좋은 그 팩트로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그렇게 강조를 했던 부분이고요. 특별한 다른 그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어서 그 디지털 주진 단장님이 또 답변. 예, 백 교수님 평소에 같은 농업 경영 경제 기업을 하면서 많은 도움을 이렇게 받았는데 오늘 좋은 토론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는 농촌진흥청이 전라북도에 내려왔기 때문에 이왕이면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서 특히 이제 전북 지역에 좀 할당 채용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인데 저도 그렇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좀 제도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함께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두 번째 부분은 오늘 발표 내용이 좀 하드 중심이지 않나라는 말씀을 진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5년간의 기본 기회다 보니까 아직은 구체적인 성공 사례들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조금 저희가 시간이 짧아서 말씀 못 드려서 말씀드린다면 저희들이 그 스마트팜 지적 환경 설정 모델을 만들 때 경남 지역, 전남 지역, 전북 지역, 또 충남 지역 여러 지역의 데이터를 이렇게 수집해 보는데 전북 지역의 데이터가 상당히 이렇게 좋습니다. 그 이유를 분명히 봤더니 전북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늦게 시작을 해서 그 시설이 굉장히 그 현대화된 시설이에요. 시설이 그러다 보니까 좋은 데이터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들어와서 그런 측면에서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연계를 하면 전북 지역의 스마트팜 특히 시설 농업의 발전을 앞당기는데 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역시 빅데이터의 의미는 현장 데이터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교수님 말씀대로 이제 지역마다 기상 토양이 다르고 영농 규모마다 이제 경영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상대적으로 디테일한 부분들이 데이터가 여러 형태로 축적이 많이 되어지면 그런 부분들을 여러 형태로 나눠서 맞춤형으로 농업의 노상 결정을 지원할 수 있을 거라 보고요. 가령 금년도에 저희가 이제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 밀 생산량이 2배 정도로 증가를 했는데 그래서 무슨 요인 때문에 밀 생산량이 2배로 늘어든지를 저희들이 데이터를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2월 달에 저온이 금년도에 없었고 작년에 비해서 4월 달에 매주 적정 강우가 있었습니다. 밀 출수기 때.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의 밀 수량이 2배로 높아서 앞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4월 달에 가뭄이 올 경우에 저수지 물을 밀 재배하는 논에 공급해야 되는 것도 고려해볼 정도로 저희가 데이터로서 여러 형태로 이제 확인해 나가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여러 형태의 데이터들이 모이면 더 좋은 모델을 지원할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시설농에서도 같은 토마토를 생산하는데 전라북도 익산하고 강원도 평창에 내부 온도차, 겨울철에 온도차가 전라북도가 상대적으로 4도나 낮습니다. 겨울철 평균 데이터를 통해서 그 말은 평창 지역이 전라북도보다 훨씬
기름을 많이 뗀다는 얘기고 탄소를 더 많이 배출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도 앞으로 그 기후변화 때문에 탄소를 배출을 줄이거나 또 흡수를 더 많이 해야 되는 이런 여건을 고려하면 시설 모두 상당 부분 이제는 적지를 논의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두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 제가 두 번째 토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농촌진흥청 디지털농업 추진단에 근무하고 있는 신재훈입니다. 오늘 4차 산업혁명과 농업이라는 주제로 세 분의 발표 잘 들었고요. 다뤄진 주제가 기후변화 문제, 또 디지털 전환, 그리고 우리 농생명 클러스터 전북이 추진하고 있는 이 세 분야가 다뤄졌는데, 제가 이제 농업을 전공한 입장에서 기술적인 측면에서 볼 때 세 개의 주제가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고, 또 이제 이 우리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도 유사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선 기후변화 문제를 봤을 때 기후변화 대응을 하기 위해서 농업이 클라이밋 스마트 애그리컬처, 그래서 기후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면서 좀 더 정밀한 농업이 돼야 될 거고요. 탄소 배출 저감하기 위해서 비료를 절감한다든지 농약을 절감한다든지 하기 위해서 좀 더 정밀한 농업이 구현이 돼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수단 중에 핵심적인 것이 4차 산업혁명 기술이죠. 데이터 기술,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 그래서 기후변화 문제를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이런 우리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네, 전북에서 이제 말씀하셨던 우리 클러스터 농생명밸리의 주로 종자라든지 또 이제 첨단 스마트 농업, 그리고 또 이제 식품 산업 이런 것들을 육성하는데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와 AI 기술을 잘 발전시켜서 적용하면은 우리가 더 많은 도약과 발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농진청이 사실은 이 농업 쪽의 데이터를 구축하고 그런 연구 개발하는 핵심적인 기관입니다. 그래서 전북을 중심으로 이런 산업 발전을 이끌어내는데 같이 참여해서 기여하고 싶다는 그런 말씀 코멘트로 드리고요. 두 번째로 이제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제 경험을 바탕 삼아서 좀 말씀드리면요. 이제 우리가 전북의 농생명밸리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식품 클러스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식품 클러스터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농업 선진국인 네덜란드의 푸드밸리를 이제 모델로 삼아서 우리가 구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오래됐지만 제가 네덜란드에 1년 동안 있으면서 이제 푸드밸리에 대해서 이제 좀 실제로 경험했던 내용 좀 말씀드리면은, 이게 이제 푸드밸리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 마겐겐이라는 인구 4만의 소도시입니다. 근데 이 소도시를 중심으로 네덜란드가 전 세계 식품 수출의 세계 2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견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시가 되겠는데요. 이 푸드밸리는 지자체하고 또 와겐겐 지역에 있는 와겐겐 유니버시티 리서치 센터, 거기가 중심이 되고, 또 라바뱅크 같은, 말하자면 우리나라 농협 같은 기관인데 같이 컨소시엄을 해서 이제 식품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그걸 만든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작했는데 여기에는 이제 다국적 기업이나 네슬레, 다노, 하인즈 이런 1,500개의 농식품 기업이 입주해 있고 70조 원으로 환산해서 70조 원과
70만 명의 고용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해보고자 하는 그런 모델이 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거기 마게닝겐에 있을 때 그 고속도로를 타고 이제 마게닝겐 도시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거기 이제 팻말에 그게 써 있어요. City of Life Science 이런 팻말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있다가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수도권에서 전북으로 오면서 이제 혁신도시에 제가 살고 있는데, 혁신도시로 호남고속도로 쭉 타고 들어오면은 그때 그 본 느낌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혁신도시에 들어올 때 내가 마게닝겐에서 그 푸드밸리를 봤던 느낌하고 유사한 느낌을 가집니다. 실질적으로 그게 왜 제가 그런 느낌을 가지냐면은 푸드밸리는 그 마게닝겐 유니버시티 리서치 센터가 농업대학하고 네덜란드의 농진청 같은 기관하고 합쳐진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민간 기업이 거기 있는데, 우리 그 전북의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전주 그 지역에는 전북대학교가 있고, 그 R&D의 농업 R&D의 핵심 기관인 농진청이 있고, 그리고 민간 기업들을 유치해서 산업을 발전시키는 클러스터들이 이제 농생명 클러스터가 있고, 그래서 그게 되게 유사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푸드밸리가 그럼 도대체 뭐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뭐 견학도 가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상은 푸드밸리는 그냥 그 컴플렉스를 그냥 지정한 거고, 사실상으로는 그냥 한 10명 정도가 전화기 놓고 전화 받고 서로 연계해주고 이런 거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자체가 그걸 중심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그 핵심 기관이 있는 하드웨어는 있는데, 그걸 엮어주고 그 발전시키는 그런 주관하는 그런 코디네이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겠다. 지역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융복합 시대에 기업과 핵심적인 기술을 연계시켜주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고요. 이제 질문 하나 드리면은 이현서 과장님께 혹시 이제 전북도에서 우리 이 전북 지역의 산업 클러스터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 푸드밸리하고 유사한 그런 지원 전담하는 기구가 과연 있는지, 그런 역할은 어디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현재 정보를 좀 알고 싶고요. 향후에 그런 계획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신재훈 과장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잘 활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네덜란드 푸드밸리 그 경험을 통해 가지고 전라북도 산업에 있어서 정말 네덜란드 모델을 잘 들여올 수 있는데, 혹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러한 점에 좀 지적을 해주시고, 혹시 있다면 있는지 없는지부터 이제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저희 신재훈 과장님 감사합니다. 저희도 네덜란드의 이제 푸드밸리 같은 경우에 이제 와게닝겐 유화를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말씀해주시는 특징이 정말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니버시티와 리서치가 같이 이렇게 연계를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지자체와 이런 농협과 같은 조합이 같이 연계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농촌진흥청이 내려오면서 사실은 전라북도도 그러한 이런 기반이 이렇게 조성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사실 앞으로도 그런 과제들이 좀 더 많이 진행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오늘 또 이렇게 전북대에서도 대학에서도 와주셨고, 또 진흥청에서도 와주셨고, 저희도 같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렇게 좀 더 이런 연계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런 거버넌스들이 이렇게 상시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좀 더 끈끈하게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고, 이런 계획들을 저희가 반영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아까 이제 백승우 교수님께서 또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첨언해서 말씀드리자면 사실 이제 전라북도가 이제 농업과 농생명의 어떤 수도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해주신 대로 대학, 그리고 저희 연구기관들, 그리고 또 저희 지자체와 도뿐만 아니라 다 같이 노력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 주신 것과 같이 이제 삼남농장위원회를 중심으로 사실은 이제 전문가들과 농민들 또 이렇게 그 지자체가 같이 논의를 해왔었는데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이제 상시적인 논의 채널에 대해서 조금 제안을 해주셨어요. 네, 이제 전라북도에서는 이제 전북 소통대로라고 해가지고 온라인 소통 채널이 별도로 있기는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이제 백승호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이제 그런 취지에 맞춰서 운영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검토해보고 좀 더 상시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 채널과 토론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마지막 토론자이십니다. 배윤기 박사님께서 지정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전북연구원의 배균기라고 합니다. 현재 그 산업경제연구부에서 농업농촌 분야를 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그 세 분의 발표 자료를 지금 충분히 좀 잘 검토를 했었고요. 좋은 자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발표와 관련해서 기후 위기에 있어서의 4차 산업 첨단 기술을 활용한 방안과 함께 좀 장기적이고 보다 과감한 이런 대책들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에 좀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과 농업을 좀 중심으로 한 전환 대책이 요구되는 이런 시기에 발표자께서 제안해주신 환경은행, 그러니까 탄소은행과 같은 것들이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농업의 역할과 가치를 좀 강화할 수 있는 핵심 거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좀 기대가 됩니다. 기후 위기에 대응한 지역 농정의 이제 주요한 과제로 첫 번째가 기술 개발, 그리고 두 번째는 자원 순환, 그리고 세 번째는 참여와 실천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 그 4차 산업을 기반으로 한 농작물 생산에 대한 안전성이라든지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을 좀 고도화하기 위한 대응 전략이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기후변화에 적합한 작부 체계는 또 무엇인지, 그리고 재배나 방제 기술, 품종 개발이라든지 최근에 이제 중요해진 경축순환 시스템 또는 바이오 에너지 등과 같은 기술적 전환이 우리 지역에 어떻게 도입될 수 있을지, 그리고 실천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나가야 된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효과적으로 좀 추진되기 위해서는 좀 종합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이 분명히 필요한데 이와 관련된 데이터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좀 생산하고 표준화하고 그리고 이러한 노력들이 지금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두 번째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지역 단위의 자원순환 체계 구축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후변화 대응에서 좀 저희들이 좀 쉽게 간과하는 부분이 있는데 다른 분야와는 다르게 농업 분야는 유일하게 탄소 흡수 분야라는 것입니다. 이미 발제자께서도 이런 내용들을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에서도 토양의 탄소 저장 능력이 이런 공기에 비해서도 두세 배 정도 높은 가장 효과적인 수단의 기후변화 완화 수단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토양을 만들고 보존하기 위해서는 그 자원순환 관점에서 기술력을 좀 집중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어서 그 지역 단위에 있어서의 순환농업 시스템을 우리 지역은 어떻게 구축해 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과제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장기적으로는 생태 농업으로 전환을 시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들은 전라북도가 좀 새로운 비전으로 내세우고 있는 생태 문명과도 그 큰 틀에서 궤를 좀 같이 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는 현장에 있는 농민들이 좀 공감하고 실천할 수 있는 정책들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기후위기에 있어서의 최대의 피해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역시 이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자로서 농민이 참여할 수
농민의 참여 없이는 불가능한 구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역에 다양한 이해기자들이 정말 많아서 실천과 실행에 좀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는 정책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조정해내고 각자의 이해관계가 상호 이익을 실현할 수 있게끔 방향으로 만들어가는 이런 거버넌스 구축이 지금 지자체에서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발제와 관련해서 농업 분야 디지털 전환 추진에 대한 전략을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이 디지털 전환은 농산업 혁신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분야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가 선진 농업으로 가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가 아닐까 이런 생각들도 합니다. 반면에 이제 해결해야 될 과제로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로 좀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기술의 확산과 어떻게 참여를 할 것인가. 이 두 번째는 전문 인력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그 농가에서 신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기반 구축과 진입 장벽을 허물기 위한 이러한 대응 전략들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서 그 기본 계획을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4차 산업의 첨단 기술들 대부분이 설비 구축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리고 노동력 절감을 좀 목표로 하는 기술들이 아직까지도 상당 부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본이 그 확보된 규모화된 농가들이 아니면 이걸 상용화하기 어렵다는 이런 한계들이 여전히 좀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중소농이 배제되지 않고 보다 많은 농가들에게 보급될 수 있는 이런 보편적인 기술 개발들이 함께 고려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기본 계획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내용이었는데요. 생산과 유통과 소비를 연계하는 대응 방향 차원에서 이 기본 계획들이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좀 적극적으로 동감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은 그 생산 분야에 좀 최적화하는 방향으로만 집중이 되고 있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생산에서 소비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 최적화된 이러한 내용들, 생산에서부터 소비까지 연결해서 최적화될 때에 이전과는 좀 다른 농업의 생산 시스템과 그리고 지금 좀 최근에 많이 얘기되고 있는 푸드플랜을 통한 지역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이러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생산에서부터 소비까지 연계하는 가치 사슬이 좀 강화가 된다면 지금 농민들은 조직화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이 조직화된 농민들이 좀 참여할 수 있는 구조들이 많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 농업의 4차 산업 혁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문 인력이 가장 확보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편 고무적인 것은 이제 청년들의 관심이 매우 높다는 거고 일자리 창출에 상당히 긍정적인 이런 측면이 있다는 점일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스마트팜을 운영하거나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들이 상당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의 4차 산업 기술 혁신이 이런 청년층들이 농업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강력한 유인책이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걸 좀 다시 생각을 해보면 그 인력 육성을 담당하고 있는 대학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지역의 그 농생산업 발전 방향에 맞춘 그 융합형 전문 인력 육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전문 인력 육성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의 대학들이 교육 체계를 조금 어떻게 개편하고 그리고 혁신 기업과 협업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좀 시행을 하고 그리고 연구 벤처 창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재행 전략들도 그리고 현장에 있는 농업인들과 적극적으로 좀 풀어가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서 그 신재용 과장님께서 소개해주신 해외 사례들을 살펴보더라도 연구기관들과 기업들과 협업해서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매개체로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들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들도 발맞춰서 좀 같이 전환을 해가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마지막으로 그 전라북도의 이제 대응 전략과 관련해서는 앞서 이제 좋은 얘기들도 많이 해주셨는데요. 지금 전라북도 우리 지역은 과거에는 생산 중심의 산지 전략의 일변도로 진행되어 왔었습니다. 이게 이제 산업혁명 단계에 있어서 이제 3차와 4차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전라북도는 농생명 산업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를 중심으로 해서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좀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때의 방향이나 이런 선택들이 상당히 옳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앞서 이제 다른 지정 토론자께서도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럼 어떻게 성과를 만들어갈 것이냐, 이게 지금 전라북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 과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4차 산업혁명 과정에서 지금까지의 이제 산업혁명 과정에서는 탈농업 현상이 상당히 지배적으로 나타났었습니다. 근데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접어들면서는 농업 분야에 상당히 많은 기회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농업과 지금 멀어졌던 우리의 이제 생산 요소라고 하는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요소들은 거의 대부분 농촌을 지금 떠나 있었었는데요. 이제 노동과 그리고 자본 이런 기술에 대한 이런 생산 요소들이 4차 산업 시대에는 다시 이렇게 회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좀 맞이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투자해온 전라북도의 이러한 인프라들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냐, 그리고 이러한 산업화에 대한 기술과 자원들이 미래의 혁신성장 동력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따라서 지역 경제의 발전 양상도 상당히 달라질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농생명 관련 혁신기관이라든지 전문인력들이 그나마 좀 집적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 생산과 관련된 기반과 역량들은 다른 시도보다도 출중하다, 이런 평가들을 많이 받고 있고요. 이와 관련된 자원들도 상당히 많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전문 기업들이 상당히 취약하다라는 평가를 약점으로 좀 지적이 되고, 시장 형성이라든지 아니면 투자자들과의 네트워크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그동안 우리가 쌓아온 농생명 인프라를 어떻게 연계해 갈 것이냐, 전략적으로, 그리고 기술 혁신을 기반으로 해서 기업 성장을 어떻게 고도화할 것이냐, 그리고 지역에 있는 농생명 산업 생태계를 앞으로 어떻게 구축해 갈 것이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상당히 풀어야 될 숙제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면 가치사슬 관점에서 우리의 농생명 자원 연계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해 갈 것인지, 그리고 이를 효율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또는 실행하기 위한 우리 동안의 거버넌스를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가 가장 핵심적인 과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해외의 혁신 사례들을 살펴보면 농산업의 가치사슬 체계들을 지역사회가 상당히 주도를 하고 있는 이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는 그동안 구축해온 이런 자원들과 이런 내용들을 플랫폼 방식으로 풀어가겠다라는 계획을 좀 세우고 있는데요. 이걸 실제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거버넌스가 그렇게까지는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다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농촌진흥청과 전라북도가 좀 중심이 돼서 지역에 있는 혁신기관들이 참여하는 농생명 연구 협의체가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각각의 이제 협의체들이 좀 연구를 중심으로 이제 뭉쳐는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성과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실행적인 거버넌스로서 좀 탈바꿈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전라북도의 좀 대응 전략들이 좀 중점적으로 검토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습니다. 데이터 표준화라든지 기후변화 대응에서 관과하는 부분들이 있다. 특히 자원 순환, 생태농업 쪽으로 전환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해주셨고요. 결국은 이제 기후변화 문제에 있어서도 거버넌스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전라북도가 이제 저도 이제 농업 수도라고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농업 수도인 전라북도가 4차 산업혁명, 다른 산업에 있어서는 4차 산업혁명 위기인데 농업에 있어서 4차 산업혁명이 기회이다. 그러니까 이걸 잘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살려갈 것인가. 지금까지 전라북도 거버넌스 방향이 잘 옳았던가, 그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단장님한테 이제 던졌던
질문은 아닌 거고 여러 가지 그 얘기들을 쭉 풀어놓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첨언을 제 첨언을 하고 좀 그 말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라북도에 지금 전라북도와 그다음에 농촌진흥청과 하면서 농촌진흥청 역할 굉장히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농촌진흥청 역할을 해야 되는 건 같이 있으니까 서로 좀 협력하면서 하는 건 좋은 것 같은데 전라북도원에 대한 것도 같이 한번 제가 첨가로 질문을 거기다 던져놓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 부분도 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이기재 부총장님부터 답변하실 수 있는 거 있으면 좀 짧게라도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냥 다들 전문가분들이라서 질문도 다양한 질문과 깊이 있는 질문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 백영기 박사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인력 양성 부분은 또 학교가 또 관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살짝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우리가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험을 통해서 경쟁을 통해서 뽑아준 그 인력들이 과거에 저희 때만 하더라도 제한적이었습니다. 시험이. 근데 지금은 다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연구기관에 우리 전라북도 아까 농업기술원도 말씀하셨는데 가서 보면은 농업을 전공하지 않은 인문계열적인 분들도 다수 지금 일을 하고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 이제 그러다 보니 제도적으로 그분들을 막을 수는 없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를 보고 계신 우리 주호정 교수님 학과에서 특수대원을 좀 만들어 가지고 재교육 아닌 재교육, 그래서 그 분야에서 전공을 하지 않고 오셨던 분들이 예를 들어 농업 현장에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신다. 그러면 그런 분들을 모아서 농업에 관련된 부분들을 특수대학원에서 교육을 좀 시켜서 내보내게 되면 거기서 한 2, 3년 교육을 시키게 되면 조금은 이해도가 높아지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현재 전북대학교 농생물학과에서 특수대학원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은 내년 3월부터 모집을 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학교도 좀 발이 한 걸음씩 늦기는 했지만 준비를 해가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아까 산학협력에 대한 말씀도 좀 해주신 것 같아요. 우리 전북대학교 지금 산학협력관을 지금 이미 전라북도가 도와주시고 전주시에서 도와주셔서 이 첫삽을 뚫고 건물을 지금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산업체가 입주를 하게 되고 입주한 산업체의 직원분들은 그 숙소까지 다 제공해주는, 그래서 학교의 캠퍼스 안에서 일도 하고 회사에서 일도 하고 거기서 숙식도 같이 해결하는 그런 형태의 산학협력관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완성이 되면 전라북도에 우리 전북대학교가 국립거점대학으로서 역할을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학도 과거에 학문 위주의 어떤 대학이었다 하면 이제는 그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즉 지역의 백년 먹거리를 좀 준비해 줄 수 있는 그런 대학으로 좀 거듭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시설하우스에도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하여튼 시설하우스는 아까 우리 조영빈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끝에 살짝 언급했던 것처럼 이제 이 탄소세가 부과됐었을 때 시설하우스 관계를 아마 진흥청에서 좀 잘 풀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표준형은 지금 다 진흥청에서 다 해놓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급형, 어떻게 보급을 할 것이냐, 이 보급형의 문제에 관해 있어서는 결국은 농민들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것들이 현재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점차 나아지지 않겠냐는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너무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이 탄소세, 기후온난화와 더불어서 이 시설하우스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은 전문가들 많이 모여서 함께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백윤기 박사님께서 전문가답게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것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발표 내용 중에 목표로서 이제 신규 농가의 질 장벽을 이렇게 낮추도록 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구체적인 모델 이렇게 이제 저희가 했고요. 우선은 축산이나 시설 모델 같은 경우에 시설 그 자체에 워낙 많은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일반 중소농가 입장에서는 스마트팜 디지털을 기자재는 비용이 크지 않은데, 예를 들어서 시설 농업에도 스마트팜에도 그 자체 기자재는 뭐 2헥타르에 한 2천만 원 정도밖에 안 들거든요. 그러나 이제 시설 자체를 구축하는데 3,000평이면은 빌로시 같은 경우는 18억이 드는 거니까 그 자체가 이제 시설 구축 자체 비용이 크다는 얘기. 그런 측면에서 노지는 뭐 그런 부분이 좀 덜하다. 그래서 노지에도 만약에 데이터를 기자재다 그러면 가용 토양의 수분을 측정할 수 있는 센서들이 필요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 AI 모델이 수분을 진단하고 처방하는 적절한 물을 공급해서 수량과 풍미를 높이는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상대적으로 노지가 낮다는 얘기고, 다만 자동화 기술, 자율주행이라든가 드론이라든가 이런 자동화 기술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볼 때는 전력별로 공동 활용토로 하는 체계가 좋겠다. 그렇게 해서 중소농가도 데이터를 혁신 수행이 되도록 하겠다. 이런 방침들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하려면 드론의 현재의 그 시비나 파종할 때의 용량을 조금 더 키우는 기술들이 추가적으로 개발되어지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전문 인력 부분 앞에서 총장님께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만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디지털 농업만 놓고 봤을 때 하드웨어는 지금까지 보면 대체로 이제 기업들이 시장을 주도를 해왔다. 그 하드웨어 만드는 데는 대학과 지능청, 도농경제단들이 공동 연구도 했지만, 그것을 보고하고 확산하는 것은 이제 결국은 정부의 재정을 통해서 시장이 좀 만들어지고, 그것을 보고하는 것을 이제 기업들이 주도했고, 데이터를 이용한 진화화 기술은 기업이 처음에 시작하기에는 데이터가 수집이 어렵고, AI 모델을 만드는데 당장 쉽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상당 부분 돈을 들여서 해서 기업들한테 제공을 해야 기업이 그것을 가지고 비즈니스 모델로 특화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제 그런 생태계가 될 텐데, 아직은 노지도 그렇고 시설도 그렇고 시범 서비스 수준이고, 특히 노지는 병해충 같은 경우에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일부러 병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또 병이 같은 경우는 초기 병증 이미지가 중요한데, 초기 병증 이미지를 지금 새로 다 구축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그런 이미지에 대한 전문가의 소견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좀 시간이 걸린다. 그런 부분들은 좀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생산, 소비, 유통, 아직도 생산 중심이다. 공감하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북 연구원에 많은 좀 부탁드리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은 이제 전라도의 어떤 농업 그리고 농생면의 발전을 위해서 같이 논의해 주셨다는 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이 거버넌스 부분에 대한 그 생각이 좀 많아졌는데요. 저희가 이제 도에서는 이제 삼랑농정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산학연구원이 같이 논의를 하고 있고, 물론 뭐 식품이라든가 종자라든가 각 분야별로도 또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앞서 이제 백승기 박사님 말씀해 주셨다시피 농생명 연구 협의체 통해서 사실은 많은 혁신기관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논의도 하고 있는데요. 저도 이제 앞으로 이 농생명 산업이 조금 더 성과를 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이 되는 것 같고 앞으로 이제 거버넌스 운영에 있어서도 이런 목적성과 좀 실천성이 좀 더 부과되어서 실질적인 좀 더 논의와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 그 4차 산업혁명과 농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농생명 산업 포럼 잘 마무리가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이기재 교수님께서 마지막 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셨어요. 제가 여기 우리 국장님 같이 발표를 굉장히 질문하기가 좀 그래서 제가 끝나고 할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포럼에서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해보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마이크를 좀 받았습니다. 실은 지금 저도 이제 그 AT가 지금 그 농업 부분에 빅데이터 지금 사업을 지금 진행해가고 있고 거기에 전북대도 좀 일부 꼭지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계속 해가고 있는데 어느 그 기관에 가면 정보는 국력이다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를 써놓은 걸 제가 보았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농생명의 정보는 생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빅데이터에 관련되거나 이 AI에 관련된 모든 그런 그 데이터들이 모아지게 되면 어떻게든지 제가 볼 때는 이제 농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혹시 그 우리 증권거래소처럼 빅데이터 거래소와 같은 것들을 전국에서 좀 만들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때 그 혹시 빅데이터 거래소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을 때 뭐 민간 또는 국가에서 저는 운영에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혹시 계획이 있다면 전략도 좀 고민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부탁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포럼이 성공적으로 마쳐지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그 세 분의 발제자분, 세 분의 토론자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으로 끝내지 말고 이게 항상 그 다른 사람들이 전해지고 하면서 이게 의견이 되어서 도에서 이게 수렴이 되고 이게 실천이 될 수 있는 그런 포럼이 되었으면 하고요. 이 포럼이 어떤 그 마중물 역할을 해서 이제 앞으로 그 농생명 수도를 완성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상 이로써 농생명 산업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